외심은요, 어떤 삼각형이든지 간에 바깥에 접할 수 있는 외접원이 존재하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원이 하나가 있죠. 이 외접원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부릅니다. 정말로 항상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한번 어떤 원이든지 아무 원이나 한번 그어보자고요. 원을 대략 그린 다음에 점 3개만 잡으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삼각형의 외심은 여기죠. 맞습니까? 이 원의 중심이니까. 이해되니? 또는 뭐 이렇게 잡아도 마찬가지였겠죠? 뭐 이렇게 잡더라도 점 3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었을 텐데 얘네들로 이루어진 삼각형이 무조건 만들어질 거고 따라서 이 삼각형의 외심도 이 점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어떤 삼각형이든지 간에 외심은 무조건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따라서 외심은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이 외심의 성질은 무엇이냐를 보시면 말이죠. 보세요. 이제 외심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야 너의 성질은 뭐냐? 원이구나. 원은 뭐였어?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 다 모아놓은 거지. 다시 말하면 이 점으로부터 시작해서 A를 연결한 게 곧 반지름이고 B를 연결한 게 반지름이고 C를 연결한 게 반지름이겠지. 따라서 이 반지름들이 서로 어때야 돼? 같다. 그렇다면 이것을 삼각형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삼각형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원 생각하지 말고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외심에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습니까? 유연아, 내심은 어디까지의 거리가 같았죠? 내심은? 책 찾아봐. 내심은 어디까지의 거리가 같았어요? 내심에서 어디까지의 거리가 같았니? 각 변까지의 거리가 같았어요. 제가 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살짝씩 대꾸가 되는 게 달라. 거기다 찾아 동그라미 쳐놔. 내심은 세 변까지의 거리가 같고요. 그 다음 외심은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뭐가 만들어졌어? 이런 걸 무슨 삼각형이라고 불러?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2학년 2학기 맨 처음 시작하자마자 배웠던 도형이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알아야지 이 외심을 이해할 수 있었을 테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서준아,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두 가지 뭐 있었죠? 우선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건 정의랄 있었고요. 성질 뭐가 있었죠? 또 찾아. 은찬아, 혹시 지금 기억나십니까? 각이 그죠?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또 기주야, 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지금 이등변 삼각형을 하고 있는데 내심 보고 있으면 어떡하니? 맨 처음에 배웠잖아. 이등변 삼각형. 이등분선은 밑변, 수직 이등분.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고. 따라서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오셔야 된다고. 너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렇다면 너랑 크기가 똑같겠네? 너를 X 잡는다면 너도 똑같이 X였겠구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밑변을 수직 이등분 했으니까 수직이면서 여기와 여기의 길이가 같겠구나. 야야야야야, 너도? 나도. YY 똑같을 거고 수직 2등분 됐을 거라고. 수직 2등분 됐을 거라고. 야 너도? 나도. 나도 2등분 삼각형이잖아. 그치? OAC도 2등분 삼각형이잖아. 이해돼? 따라서
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면서 수직 2등분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 그렇다면 외심을 어떻게 찾아? 삼각형이 방금 우리는 원을 보고 나서 원이 여기 있으니까요. 아, 세 점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 점 잡으면 되죠. 그럼 이 삼각형의 외심은 뭐 여기쯤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번엔 반대로 삼각형 하나를 주고서 야, 너 외심 찾아봐. 너 외심 어딨냐? 라고 묻는다면 잠깐만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잠깐만요. 요건 아닌 것 같고 잠깐만요. 요것도 아닌 것 같고 원 찾기가 어렵네? 그러니까 외심 찾기가 어렵잖아. 그렇다면 외심을 찾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네. 알겠지? 외심을 찾는 방법을 이제부터 알아볼 건데, 그때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는 거냐면, 잠깐만, 내심은 어떻게 찾았지? 이걸 보는 거죠. 내심은 누구의 교점이에요? 내심은 무엇의 교점이니? 내심. 기억이 안 나면 찾아봐야지. 내심은 뭐의 교점이었어? 내심을 작도해야 돼. 삼각형이 주고서 야, 너 내심 찾아봐. 잠깐만요. 원 하나 그려볼게요. 잠깐만. 원 이상한데?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그럼 내심을 찾으려면 내심이 도대체 누구의 교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심은 누구의 교점이야?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내심은. 그래서 야, 이 삼각형의 내심 찾아봐 라고 하면 각의 이등분선을 그렸었다고. 각의 이등분선 그리는 거 그때 설명했었지. 어떤 특정 각이 있어.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거야. 각이 이렇게 있었어. 이 각을 이등분하는 거 어떻게 해? 지금 요점 5에서 컴퍼스로 원을 하나 이렇게 띡 그려. 그러다 보면 만나는 교점 생기지. 여기서 다시 A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컴퍼스로 그려. 이런 원 하나 찾아내고, 그 길이랑 똑같이 해서 B에서 또다시 원을 이렇게 그려. 그럼 만나는 교점이 생겨나겠지. 얘와 얘를 연결하면 그게 각의 이등분선이 된다고. 이해돼? 이 방법을 똑같이 써서 여기다가 각의 이등분선을 그리고, 여기다가도 각의 이등분선을 그리고, 여기다가도 각의 이등분선을 그리게 되면 한 점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이 점이 바로 내심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렇다면 너는 각의 이등분선이 아닐 거고,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떠오르는 게, 외심은 얘와 얘의 교점이에요. 이게 뭐지? BC의 수직 이등분선. 얘는 AC의 수직 이등분선. 얘는 AC의 수직 이등분선. 따라서 얘네들은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수직 이등분선 작도 어떻게 썼어? 선분 AB가 있으면 수직 이등분선 작도 어떻게 썼니? 컴퍼스를 들고서 찍 원을 하나 그려. 이렇게 원을 그렸다 쳐. 알겠지? 너무 못 그렸다. 원 하나를 그려. 이렇게. 알겠지? 좀 더 크게 그리자.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 그래서 요 놈을 이렇게. 아무튼 컴퍼스를 그려.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은 원을, 얘랑 똑같은 크기의 원을 마찬가지 B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려. 아이고. 잠깐만. B를 중심으로 또 원을 이렇게 그려. 그럼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얘를 연결해 주면 돼. 그렇다면 수직이면서 2등분이 돼. 이런 걸 배웠었다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기억이 나든 안 나든 배웠어. 배웠기 때문에 어떤 삼각형을 띡하니 던져주고, 이 삼각형의 외심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 BC의 수직 이등분선을 긋고, 그 다음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긋고, 그 다음 또 어딨냐? AC의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으시면 얘네들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그 점이 바로 외심이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아? 우리가 저번에 증명했지만, 아니 빨갱이랑 이 파랭이랑은 당연히 평행하지 않으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데 A씨의 수직 이등분선이 중점을 연결하고 이렇게 찍 그랬더니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납니까? 그게 궁금한 거지. 내가 집에서 했더니 아니던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걸 수학적으로 증명해 보는 것이 여기야.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평행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한 점에서 만나.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수선을 대충 내려 그었는데 이놈이 진짜로 이등분 되는지만 보면 되는 거야. 다시 만나는 교점이 생겼어. 그 교점에서 수선을 그냥 내리 그은 거야. 그랬더니 얘가 중점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얘가 수직 이등분선이 된 거 아니야. 그러면 한 변에 대해서 수직 이등분선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도 BC의 수직 이등분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걸 증명하는 과정인 거야. 첫 번째,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어. 그었더니 긋고 나서 봤더니 찍찍 이렇게 봤어. 그랬더니 너랑 합동이냐? 합동이네. 왜냐면 아까 우리가 이등분 삼각형에서도 봤겠지만 얘 봐봐.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기 때문에 두 삼각형 보여?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봐봐. 보면 직각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여기를 뭐라고 잡을까요? H를 잡을까요? OH는 공통이죠. 그 다음에 AH와 BH는 같다고 했단 말이야.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같을 거 아니야. 여기랑 여기가 AH랑 BH는 당연히 같을 거 아니야. 따라서 두 삼각형은 왜 합동이야? 두 변이 같고 그 끼인각의 크기 같으니까 SA, S합동이죠. 이해돼? 따라서 이 길이가 같게 됐을 거야. 다시 내가 OA랑 OC를 연결해 볼게. OA랑 OC를 이렇게 연결해 봤어. 그랬더니 마찬가지 삼각형이 두 개가 생겨났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그랬더니 마찬가지야. 직각이고 이 길이 여기를 P라고 잡으면 OP의 길이는 공통일 거고 그 다음에 AP와 PC의 길이도 같겠지. 따라서 한 각의 크기가 같고 양쪽 변이 똑같으니까 두 변과 그 끼인 각의 크기가 똑같다. SA, S합동이야. 그렇기 때문에 야 너 아까 동그라미라며. 그럼 나도 동그라미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그 다음에 하고 나니까 뭐가 만들어진 거야? OBC라는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진 거지. 이해할 수 있겠니? OBC라는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서부터는 동일해.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뭐가 동일해? 여기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찍 그었더니 서로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되는 거죠. 이 삼각형은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됐을 거 아니야. 두 변과 끼인각. 따라서 두 도형은 합동이니까 평각을 둘이 나눠 먹었냐? 직각인 거고 합동이니까 BC를 똑같이 나눠 먹었겠지? 이렇게. 이해되시겠습니까? 따라서 얘가 수직 이등분선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채워 넣으시고 지금은 꼭지각이 아니라 여기다 그냥 수선만 그냥 내리 그었네. 수선을 그었더니 여기서 아까 여기가 같다고 되어 있었고요. R이고 H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RH, S합동에 의해서 삼각형 OBD와 삼각형 OCD가 합동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OD는 BC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면서 너도 수직 이등분선이었네. 그렇다면 우리의 수직 이등분선은 무조건 한 점인 O에서 만나겠구나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선 이 증명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아무튼 영상을 제가
공유할 거니까 집에 가서 다시 곰곰이 보시면서 왜 우리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왜 증명을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떠한 증명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론을 내는지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외심의 성질은 첫 번째, 아까 봤지만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무조건 만나게 되는데 그 점이 바로 외심이다. 알겠지? 나연아, 내심은 누구의 교점이라고? 내심?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알겠지? 다시 기주야, 외심은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아. 그렇다면 내심은 다 찾아봐. 눈으로 확인해. 내심은 어디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고? 세 변까지. 세 개의 변까지. 그러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내심 있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는 거리가 똑같다고. 이렇게 이르는 거리가. 알겠지? 봅시다. 문제 한번 보죠. 문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야, 너 외심이야? 그렇다면 당연히 찍찍 연결하면 뭐가 나와야 돼?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앞에서 연습했었던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x값은 얼마다? 7. 8이라고 하면 안 돼. 알겠지? 여기 8이라고 했었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건 언제였어? 내심을. 이해돼? 내심은 지금 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아니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은 점이 같았던 거고, 지금 이거는 원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바깥쪽 얘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냐고.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는 이등변 삼각형인 거야. 그래서 x값은 7.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여기도 볼까요? 다음에서 이 x라는 각을 계산해달래. 너 외심이야? 뭐가 떠오른다고? 이등변 삼각형. 따라서 얘가 35면 얘가 35 아니야? 얘가 35인 건 언제였어? 내심일 때. 이번에 어디가 35야? 여기가 35야. 양 끝각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70. 70이면 x값은 110.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주시고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풀어봐 주세요. 그 다음에 외심의 위치 정말로 중요합니다. 한번 해보죠. 봅시다. 일반적인 삼각형 때 외심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긋다 보면 이렇게 내부에 존재하게 돼. 잠깐만. 얘부터 보자. 얘도 마찬가지. 어느 한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쭉 그었어. 얘도 이 변에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으로 긋다 보니까 둔각삼각형에서는 지금처럼 어느 쪽에 존재해? 바깥쪽에 존재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이럴 수밖에 없잖아. 지금 결론을 잡아놓고 푼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둔각삼각형 그려보자. 이렇게 생긴 둔각삼각형이 있어. 얘에 대해서 외심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 A, B, C가 있으면 A, B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보자.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이어야 되잖아. 이해돼? 그 다음에 AC의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이어야 되잖아. 이해돼?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생길 수밖에 없어? 이 삼각형에 바깥쪽에 생길 수밖에 없다고. 이해되니? 그래서 둔각삼각형은 바깥쪽에 존재하게 돼. 다시 이번엔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생각해볼까? 직각삼각형. 봐봐. 생각 한번 해봅시다. 먼저 AC의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이어야 되는 거야.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BC의 중점을 지나면서 또 마찬가지 수직이어야 된다고. 이해되니? 그러다 보니까 서로 평행해지다 보니까 여기서 만날 수밖에 없어. 직각삼각형은. 따라서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반드시 빗변의 중점에 존재하게 된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알겠지? 다시
일반 삼각형은 얘가 삼각형은 어디에 존재해? 얘가 삼각형은 내부에 존재해. 둔각삼각형은 뒤쪽 편의 외곽에 바깥쪽에 존재해. 알겠지? 그런데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중점에 존재해. 내가 고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봐. 야, 너 빗변의 중점하면 뭐가 떠올라? 이렇게 상담하는 친구들한테. 야, 너 빗변의 중점하면 뭐가 떠올라? 이렇게 물어봤는데 빗변의 중점에? 글쎄요. 이러면 이 새끼 중학교 때 엄청 오버 안 했구나. 얘는 가능성이 없는 애들. 이런 느낌이 든다고. 고생 좀 하겠네. 얘 성취 올리려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야. 2학년 2학기를 거쳤는데 2학년 2학기 중요한고사 또는 기말고사를 거쳤는데 빗변의 중점인데 뭔데 그게 뭔데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뭐 이런 거 있지. 2학년 2학기 중요한고사를 끝내고 나면 빗변의 중점 정도 남아 있어야 돼. 빗변의 중점이 뭐라고?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을 뭐라고 그런다고? 외심이라고 그런다고. 외심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을 찍찍찍 연결하게 되면 이등변 삼각형이 두 개가 존재하게 돼. 아시겠죠?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싫어하죠. 이건 그냥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심과 외심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외심과 내심의 성질이 섞이게 되면 난리 불수를 튀게 된다고. 난리가 나는 거야. 하지만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내심과 외심이 똑같아. 나중에 우리가 뒤쪽에 배울 무게중심이나 뭐 수심 이런 것과도 똑같아. 한참 뒤에 배워. 어차피 지금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정삼각형 얘가 나왔어? 그렇다면 부담 없이 내심의 성질과 외심의 성질을 막 사용해도 상관없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일 때는 지금 보는 것처럼 꼭지각이 있을 텐데 꼭지각의 이등변선 내에 O하고 I가 이렇게 일치해. 그렇다면 이 AB랑 AC 있지? AB랑 AC를 마치 그 가위에 다리를 벌리듯이 이렇게 벌리잖아? 이렇게 벌리면 점점 O는 내려오고 I는 올라가면서 O랑 I가 어떻게 돼? 일치하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아? 얘가 이렇게 다리를 벌리면 O는 내려오고 I는 올라가면서 이렇게 딱 일치하게 되지. 정삼각형이 되면서. 이해돼? 더 벌려지면 반대로 O가 밑으로 떨어지고 I가 위로 올라가겠지. 그냥 이거 참고 삼아서만 알아두면 돼. 아무튼 OI는 이등변 삼각형일 때는 꼭지각의 이등변선 내에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정도까지만 기억하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정삼각형 일치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6번 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밖에 없는 거야. 따라서 직각삼각형인데 빗변의 중점을 찍어놨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지금 외심에 있으니까가 아니라 M을 보자마자 외심이라는 게 떠올라야 된다고. 그래야지 너가 같아지는 거지. X값 얼마? 5. 다시. 직각삼각형인데 빗변의 중점을 찍었어요.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외심. 따라서 너가 같아지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두 개가 생겨난다. 따라서 너도 40. 그렇지만 이 X라는 각은 뭐야? 이 삼각형의 외곽이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같다. X값은 80이 맞네. 물론. 여기가 50이었겠지. 전체가 90이었을 테니까. 그럼 여기도 50이 되면서 X는 80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 왜냐하면 이 도형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뭐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잘 계산해 주시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이는 것을 여기 잠깐 볼까요? 직각삼각형 ABC가 있는데 5, 12, 13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5, 12, 13이 있어. 실제로 시험에서는 둘 중에 어느 하나, 이 셋 중에 어느 두 개만 주어지겠지. 그럼 또 하나는 이제 피타고라스를 찾는 거야. 알겠죠? 아무튼 이렇게 됐을 때 이 외접원의 둘레를 구하세요.
그럼 반지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2파이 r이니까. 그럼 반지름 어떻게 구하지?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이렇게 생긴 거죠. 얘는. 왜? 그림은 있다군데. 그림은 있다군데. BC가 뭐 역할을 할 것이다? 지름 역할을 할 것이다. 왜? BC의 중점이 외접원의 중심인 외심일 테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반지름 얼마다? 2분의 13, 2분의 13.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2파이r이라는 성질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나중에 이 단원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잘 봐. 잘 봐. 다 마무리가 됐어. 그러고 나서 원을 봤는데 원에 지름이 주어져 있는 거야. 원에 지름이 있는데 뭐 어쩌라고요? 원의 중점을 연결해. 알겠지? 그렇다면 이 A, B가 바로 지름이 되면서 이 O가 어떤 삼각형이든지 간에 외심에 해당될 테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삼각형을 만들어 볼게. 잘 봐. 내가 ABC를 만들었어. 이 ABC는 무슨 삼각형일까? 직각삼각형일 수밖에 없다고. 왜? 어느 한 변에 외심이 존재하는 것은 직각삼각형밖에 없으니까. 내부에 있든가 아니면 외부에 있던가. 어느 한 변에 외심이 존재하는 경우는 딱 하나. 직각삼각형이다. 따라서 잠깐 봐봐. 잠깐 봐봐. 이번엔 내가 여기다가 뭐 요렇게 그려봤어. 요렇게 그려봤어. 내가 여기다 D라고 잡아볼게. 삼각형 ABD.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이다. 내가 요렇게 잡아봤어. 아주 극단적으로 잡아봤어. ABE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이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외심의 마지막 성질 중에 하나인데 아까 봤듯이 외심은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져. 따라서 각의 이등분선이 아니라 지금처럼 두 밑각의 크기가 XX, YY, ZZ가 똑같아야 돼. 마찬가지 2X 더하기 2Y 더하기 2Z는 180이 나왔을 것이므로 2로 똑같이 나누어 주시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 나와야 된다? 90도가 나와야 된다. 이거는 내심과 똑같은 성질이네요. 이해되실까요? 결론만 따지면.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시고 이쪽으로 넘어와 볼까요? 여기 잠깐 보세요. XX, YY, ZZ예요. 알겠지? 괜찮아? 그렇다면 요 삼각형 보이시죠? 요렇게 생긴 삼각형의 요각의 크기는 외곽이죠. 빨간색 삼각형의 외곽이잖아. 여기는 맞습니까? 한편의 연장선과 그 도형이 이루고 있는 각이니까 외곽.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으니까 2x랑 똑같겠죠. 맞아요. AOC도 볼까요? AOC라는 삼각형이에요. 마찬가지 AO의 연장선을 찌 그어주시면 얘가 바로 외곽이죠.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같을 테니까 뭐가 되는 거야? EZ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따라서 각보크는 말이죠. 각보크는 EX 플러스 EZ가 되는 거죠. 얘를 XZ라고 잡았을 때. 맞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2의 X 플러스 Z인데 X 플러스 Z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각 A라고 부르겠죠. 따라서 각보크는 이각 A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이해 안 됩니다.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암기하셔야 돼요. 각보크는 이각 A. 각보크는 이각 A. 각비크는 뭐였죠? I 내심 있었을 때 각비크 있었잖아. 비크 찾아. 각비크는 90 플러스 2분의 1 각 A. 구분 지셔야 돼요.
헷갈리는 순간 끝장이야. 내심 외심이 날아가는 거야. 중간고사의 절반 이상이 외심 내심 문제거든. 날아가는 거야. 알겠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90 플러스 2분의 각의 2. 7번 보도록 합시다. 7번. x면 여기가 x. 20이면 여기가 20. 30이면 여기가 30. 따라서 2x 더하기 40 더하기 60이 180입니다를 쓰셔도 좋고, 아니면 쪼개진 각들의 합은 90이라고 배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x값을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깍포크다. 깍포크는 공식이 뭐였죠? 2각 A라고요. 각 A를 2배 하시면 된다고. 이 새끼를 2배 하시면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X값 104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저 52도를 2배. 네. 아까 우리가 배웠었던 공식이에요. 2각 A. 짤판 보세요. 맞췄으면 좋겠다. 칠판 보세요. 여기 원의 중심이고요. 여기에 40도가 있어요. X는 80도. 왜 80도인 거예요? 삼각형도 아닌데 무슨 외심이에요? 삼각형을 만들면 되지. 이렇게 긋고 나면, 어이구, 뭐야? 이렇게 긋고 나면 뭐가 만들어져? ABC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고, 바로 ABC의 외접원이 되는 것이며, 이 점이 바로 외심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여기가 각보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따라서 BC가 없어도 80도 이해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잘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2번 잠깐 볼게요. 7-2번까지만 풀고 조금 쉬었다 나갈 텐데, 7-2번 잠깐 보시면, 각 AOB? 여기? 각 BOC? 여기? COA? 여기? 여기가 2대3 대4래. 그렇다면 한 바퀴는 360도니까 비례배분이죠. 360도를 2대3 대4.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9등분한 것 중에서 2개 준 애가 바로 요각이죠.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 몇 도? 80도. 2대3 대4는요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몇 도? 120도. 2대3 대4라면서요 여기 몇 도? 160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볼게. 각 B의 크기는? 얘는 80도. 얘가 지금 이게 각 보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헷갈리시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이 B의 이 곡선의 방향을 봐봐. 이 곡선의 방향과 이 곡선의 방향은 동일하죠. 이쪽 방향을 쳐다보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이 새끼도 이놈과 얘를 봐봐. 곡선의 방향이 똑같죠. 스마일. 그치? 웃고 있는 입꼬리의 방향이 똑같잖아. 네. 따라서 각 A는 몇 도여야 돼? 60도. 이해할 수 있겠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 각 보크잖아. 이 새끼는 얘를 2배 한 거라고. 그럼 누구를 2배 했길래 120도가 됐겠냐고 묻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해할 수 있겠니?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내용 한번 좀 정리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외심과 내심이 안 헷갈리는 거라고. 알겠죠?